안녕하세요. 권윤광TV의 권윤광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엉터리 내란 조작으로 내란으로 몰아서 멀쩡히 일하는 임기 나는 대통령을 끌어내고 이제 대선을 다시 치르자고 합니다. 대선을 치르자고 합니다. 여당에는 11명이 출전을 한다고 해서 이제 8명을 이제 카트라이나 8명으로 이제 잘라서 8명 가지고 이제 4강을 뽑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3사람이 등록을 해서 3사람에서 이제 경선을 치르는데 거기는 아주 단단한 이재명이로 뭉쳐 있어가지고 뭐 경선을 하나 마나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대표, 김경수는 문심에 잡혀 있는 사람,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경제 대통령, 경제 출신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특별하게 앞장서는 사람 없습니다. 김문수가 좀 앞서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앞서는 그 퍼센트가 그 프로가 월등히 이렇게 앞서 있지는 않습니다. 참 대한민국 참 인심이 좋은데요. 멀쩡히 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여당 당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등 뒤에서 비수를 찍어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대선을 치르게끔 만들어 놓고 대선에 출마했다. 참 세상 정말 세상 납득이 안 됩니다. 묘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묘한 사람. 자, 이러는 가운데서 오늘은요, 보수의 심장, 경상북도 대구. 대구의 그 민심이 어떤가 해서 거기를 취재한 그 취재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고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의 민심이 어떠냐? 대구의 민심은 보수가 단단히 뭉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구의 민심이라고 하면 지금 현 대구시장으로 있는 홍준표 시장이 나서는데요. 월등히 앞장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구에 싣는 민심을 돌아본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나오면 내 찍어줄라 한다. 한덕수 나오면 내 찍어주려고 줄라 한다. 보수의 심장 대구의 민심이 아직은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현재 후보로 나선 사람들, 경선에 나선 사람들이 그렇게 앞장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구의 민심. 여기가 여러분들 대구의 서문시장 아닙니까? 대구시장. 여러분들 뭐 정치권은 꼭 거기에 들러보는 대구.
내 요새 다 꼴도 보기 싫어서 뉴스 쳐다도 안 본다. 그나마 한독수 나오면 내 한번 찍어줄라 한다. 한독수 나오면 내 한번 찍어줄라 한다. 보수 심장 대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무기력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속 이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거는 건 한독수 자출론이었다. 대구 경북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전체 당내 선거인단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대비 당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대구 민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0대 택시기사 이모 씨는 나라 걱정이 많이 된다며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안 됐는데 탄핵이 됐다. 탄핵이 되면 안 되는데 탄핵이 됐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는데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 답답해서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이어 한독수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소속으로 나와도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하지 않겠느냐며 그렇다면 한독수가 가장 괜찮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아니냐고 말했다.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60대 상인 김모 씨도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이번에는 어렵지 않겠나. 답답해서 뉴스 안 보고 산다며 한독수가 괜찮다. 차라리 그 사람이 낫다. 그나마 이재명이랑 게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다는 점,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 적 없고 유약해 보인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든가 뭐 할 적에 국회의원들하고 아주 큰 소리로 막 싸우는 거 봐요. 강한 리더십 있습니다. 한독수 총리요. 동대구역. 참 옛날에 이 동대구역 처음에 생겼을 때 가봤는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응원하는 이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만난 70대 광모 씨는 김문수가 제일 낫다며 김문수는 옛날에 좌파였다가 우파로 왔는데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직하고 청렴한 거는 김문수 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김문수 의원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60대 택시기사 구모 씨는 김문수가 최종 후보로 유력해 보인다며 여태까지 쭉 정치를 했던 거나 요새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도 제일 시원시원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곽 씨는 대구시장을 하다가 별로 높지도 않은 지지율을 가지고 서울로 가버렸는데 대구 민심이 좋을 리가 있나라며 시장하는 동안 일도 제대로 한 거 별로 없다고 말했다. 50대 노모 씨는 개인적으로 홍준표는 싫어한다며 자기가 대구시장일 때는 대구 일만 해야지 왜 중간에 서울을 올라가서 출마를 하냐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씨는 배신자인데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한다니 염치가 없다. 한동훈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탄핵은 불가능했다. 한동훈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 씨 역시 우두머리가 일을 할 땐 그 자식들은 어쨌든 그 우두머리를 따라줘야 하는 건데 일단 자식이 됐으면 우두머리가 일을 하는 동안은 미뤄줬다가 그게 끝나면 그때 자기가 뭘 펼치든지 했어야지. 한동훈은 배신자니까 나는 싫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정치계에서는 사그라들 겁니다. 완전히 썩을 겁니다. 보 씨의 심정에서도 당 색깔보다 더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였다. 이날 서문시장에서 만난 한 40대 상인은 서울에서 기자가 오고 이제 정말 또 선거인가 보다라며 앞으로 정치인들이 줄줄이 시장에 오겠다고 말했다. 이 상인은 솔직히 어느 당이든 누구든 상관없다며 그냥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뭐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지금 식당들이 중소상인들이 죽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한국 정치가 이게 국가가 안정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재판부 말이죠. 재판부. 그 재판 받는 사람들을 빨리 해서 말이죠. 그 사람들 재판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을 끝내야 할 거 아니에요. 몇 년 끌고 갈 겁니까? 아니 이재명 같은 경우에 재판부 몇 년 끌고 갈 거야? 몇 년이요? 한 10년 끌고 갈 거예요? 예라 이 고얀 사람들 같으라고 무슨 재판을 한다고 그래. 법복을 벗어 법복을 그때로 올려면 이번에 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말이지. 그게 뭐하는 일이야 이게. 초등학생들도 안 믿어. 초등학생들. 그게 무슨 재판이야 재판이. 재판은 법과 원칙을 따라서 해야지. 공정하게 해야지. 무슨 우리법회 연구회니 무슨 국제법 연구회니 말이야. 무슨 이당 저당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재판관 때려치고 말이야. 정치를 뛰어나와서 국회 출마하든지 대통령 출마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고얀 사람들 같으라고. 학교 다닐 적에 공부 달달 해가지고 그저 사법고시 돼가지고 말이야. 공무원 사람들 한 사람들이 말이야. 뭘 그렇게 많이 넓게 한다고 말이지. 국민이 절반 이상이 뽑은 사람 대통령을 갖다가 말이야. 뚜렷한 저기도 없이 무조건 파면시키고 말이야. 그것도 이랬다 저랬다 말이야. 무슨 4대 4니 무슨 뭐 5대 3이니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말이야. 결국은 무슨 8대 0으로 그게 이 재판관이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헌재는 폐쇄시켜야 돼요. 공수처하고 헌재는 폐쇄시켜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가장 높다니까요. 그 공수처는 문재인이가 만들어낸 그 아주 불필요한 기관 아닙니까? 돈만 먹는 그저 용가리 아닙니까? 그게. 윤 대통령 내란죄는 조사권이 없는데도 말이지. 천방지축같이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경찰이 내란죄 조사하게 됐는데 공수처가 왜 나서가지고 말이죠. 우동균이도 재판에 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받을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되겠지요. 아무리 지금 나라가 썩고 나라가 뒤집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렇습니다.
한국 역사가 그래요. 고구려 시대 대 신라 시대, 뭐 백제 시대, 고려 시대, 이 시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보면요, 중국에서 그렇게 이 조선을 갖다가 짓밟고 저 어떻게 하려고 그냥 쳐들어오려고 전쟁을 이끌고, 그러니까 당태종이 100만 명의 군대를 끌고 들어와도 100만 명이면 그 당시 아마 이주 조선 인구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기에 안시성에 쳐들어왔다가 양만춘 장관한테 패했잖아요. 그렇게 끈질기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이 이 조그만 나라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 거대 중국하고 또 뭐 러시아가 뭐 소련이 있어도 한국을 지키잖아요. 결국은 한국은 자유민주국가 속에 살 수 있게끔 지켜나갑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금 여론이 그런 거죠.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자유민주가 지켜나갈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여하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서 이제 후보 경선이 이제 남았는데요. 지금 한국의 보수의 심장, 대구는 어떤가 하는 소식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한동훈은 이번에 1차에서 제거돼야 됩니다. 이 대선을 치르고 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라를 어스러지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원인 제공한 사람이 한동훈이 아닙니까? 그 당시 12명만 탄핵 국회에서 결정을 적에 찬성을 안 했으면 지금 그대로 조용히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더 하고 장기 집권을 하고 계엄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아시는 분은 한 분이라도 있어요? 한동훈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무슨 사법고시를 또 합격을 하고 무슨 검사가 되고 당대표가 됐는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이 모자랐나요?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 놓고 그 대통령 나라에 있는 대통령을 내 대통령을 갖다 끌어내려 놓고 거기에 대통령 들어간다고 지금 현재 경선에 참여를 해서 합니까? 참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대빵을 깔았는지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이게 원래 모르는 사람들, 정치 무식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내대면 피해보는 건 국민만 피해보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그 잘 판단 못하면 또 거기에 또 그냥 쫓아다니고 거기 지지하고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이도 보세요. 대한민국에 이재명 같은 사람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재판이 지금 몇 개예요. 그 형수 때 뭐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어디를 찢어버린다. 참, 아이고, 나는 아이들이 들을 게임에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여하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